아버지를 구명해달라는 단원소차를 전달한 지 달포가 넘었으나 스간공주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애숙은 결국 부수를 앞세워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 북촌에 있는 스간공주와 부마 이평익 홍두기 집은 크고 화려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다. 덩치가 산만큼이나 큰 하인이 찢어진 눈으로 아래 위를 훑다가 물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요? 수간 공주님을 뵙고 싶어서 왔어. 그가 다시 아래 위를 한 차례 훑어보았다. 어디서 오신 누구 있습니까요? 위순 공주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러자 그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말을 더듬었다. 공주님이라고 하셨습니까요? 그런데 가마도 아니 타시고. 어쨌든 거 해주시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냉큼 들어가서 고하겠습니다요. 하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고 달려 들어갔다. 살펴보니 수간공주가 살고 있는 집은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대가였다. 사용한 목재가 최고급 소나무였고 규모와 모양 또한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간 하인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요? 혹여 만나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요? 부술이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걱정 삼아 말했다. 기다려보자꾸나. 애습도 속이 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로부터도 한참을 더 지난 다음에야 하인이 나와 대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았다. 안에서 기다리시니 들어오시지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신천지가 열린 듯 집안이 화사했다. 새 집에서 나는 성진 냄새가 향긋했다. 켠지 얼마 되지 않는 선명한 나무빛깔이 기둥이나 속가래가 산뜻했다. 눈을따란 뜰 가장자리 담벽락 쪽에 만들어진 화단에는 잘 가꾸어진 수목들이 가지런했다. 애숙은 사랑채에 있는 한 방으로 안내됐다. 이 방에서 기다리시오. 공주님은 곧 나오실게요. 하인이 방문을 열어주고 물러갔다. 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그리 크지 않은 방이었다. 수간 공주가 나타난 곳은 그러고서도 한참을 더 지난 다음이었다. 하녀가 열어주는 방문으로 발을 들여놓는 수간 공주는 벌떡 일어서서 허리를 굽힌 애숙을 한동안 터봐보았다. 공주마마 문안드리옵니다. 그간 강령하셨나이까? 수간공주가 대답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왠지 시큰둥한 표정이 낯설었다. 애숙보다 한 살이 어리다고 들어 나이가 들었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꽃다운 처녀의 피부였다. 수간공주가 틈 내뱉듯 말했다. 위순공주라고 했나? 예, 유서태전이 위순공주 자기를 받고 전국으로 시집간 이 애숙이옵니다. 그런데 위순공주는 죽었잖아. 예?
그때 천국으로 가던 길에 어랑케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종즈강에 뛰어들어 죽고 적두리만 남긴 여자가 위승공주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 통 막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수간공주가 말을 이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소녀는 잘 모르는 일이옵니다. 연경에서 요소태를 살다가 돌아와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을 따름이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일도 그렇거니와 천국에서 살다가 돌아오다니 무슨 수로 돌아왔다는 것이야? 무엇으로 네가 위승공주라고 증명해? 애숙은 양손을 뒤로 올려 비녀를 뽑았다. 그리고 앞에다 내놓았다. 기억하시겠사옵니까? 그때 천국으로 시집가기 전 궁에서 소녀가 이런저런 예법을 배울 때 공주님께서 찾아와서 제게 주셨던 동백꽃 문양 비녀이옵니다. 그때 제게 힘든 길을 간다고 하는데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었어. 이건 내가 아끼는 동백꽃 문양 비녀인데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니까 받아둬 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수간공주는 눈을 깜빡거리며 잠시 생각을 더듬는 것 같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기억이 났다는 느낌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수간공주는 종색을 했다. 그깟 동백꽃 비녀야 얼마든지 있으니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야? 일전에 보내드린 소찰 읽어보시지 않으셨나이까? 소찰? 달포전에 이댁 하인이 전에 올리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들어오는 소찰이 한둘이 아니야. 일일이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소용도 없는 일이고 해서 되게 그냥 버려버리지. 무슨 내용인데? 허탈한 기운이 가슴을 때렸다. 입술이 떨렸다. 다름 아니없고 생부이신 금림군께서 천국의 사신으로 간 길에 건경에 처한 소녀를 구출해온 일이 시비가 되어 삭탈간작에다가 한양도성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참담을 겪고 있나이다. 다른 분도 아니시고 소녀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공주님께서 나서주시면 구명이 되지 않을까 하여 호소하고자 찾아왔사옵니다. 삭탈관작? 구명? 예, 부디 이 수롱에서 저희 가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수간공주의 얼굴엔 싸늘한 기운이 흘렀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형편이 못되니 어떡하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아바바 말을 배웠을 적에 앞으로 그 어떤 청탁도 받지 말라는 오명을 내리셨거든. 그래도 공주님밖에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분이 없사온데. 수간공주가 말을 잘랐다. 아니야. 네가 위순공주라는 말도 미심쩍거니와 그런 청탁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만 돌아가라고.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었다. 정신이 몽하니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부술이 방으로 들어왔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요? 부수리 말소리에 정신을 차린 애숙은 천천히 뒷머리를 감아 올린 다음 바닥에 있던 비녀를 집어들어 다시 꽂았다. 이럴 수는 없는데 가슴을 파고드는 형언하기 어려운 율폐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뼈마디를 찔렀다. 수간공주의 집을 찾아갔다가 낭망하여 돌아온 애숙은 결국 몸져 눕고 말았다. 이룰 수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자기가 가서 겪어야 할 거처를 온전히 대신 겪었건만 어떻게 이렇게 박절할 수 있나. 대신하여 바친 희생을 알면서도 그 한 몸 단지 왕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토록 야멸차게 고절하고 박대할 수 있는 것인가. 에스크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새삼스러웠다. 임금의 정친으로서 우임물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딸까지 바쳐가며 애써온 아버지 삶은 또 무엇인가. 이틀 밤낮을 요리 폴폴 굽고 먹이 잠기는 신녀를 겪었다. 놀란 어머니가 약방으로 달려가 지어와서 달인 한약을 먹었으냐 소용이 없었다. 마음에서 시작된 병이니 그렇게 양교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악몽까지 계속 이어졌다. 꿈속에서는 석정망 터르건이 자주 나타났다. 인자한 모습으로 에스크를 바라보다가도 느닷없이 피를 토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칼에 맞아 쓰러지거나 벌거벗고 채찍을 맞는 모습이 보이는 날도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더 앓고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이따금씩 에스크의 방에 들어와 초연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나가곤 했다. 에스크는 사색의 끝에서 존신이 자신에게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준 의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다랐다.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지고 말 수는 없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해야 할 무슨 일이 분명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드는 것이었다. 에스크의 와병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찾아왔다. 온 가족이 들러앉았다. 몸을 많이 추스른 에스크도 한쪽에 조용히 앉았다. 네가 아버지를 구명하고자 수간공주 댁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다. 넷째 오빠 이준이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부술에게 들었을 것이고 오빠들은 어머니에게 들었을 것이다. 네, 수간공주님을 잠시 뵙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더냐? 공주님은 나설 형편이 못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오빠 이수가 나섰다. 목소리에 이미 흥분이 가득 차 있었다.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수간공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애숙이가 누구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도 나섰다. 그러게 말이다. 천국이 공주를 보내라 할 때 미혼의 공주가 없다고 속이고서 우리 애숙을 대신 보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참 야속한 노릇이로구나.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뗀다.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다른 백성들이면 몰라도 우리가 왕가의 정치인 이상 상감마마의 초결과 직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말아야 한다. 임금을 태양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왜이겠느냐? 태양이 하는 일을 가타부타 해서는 안 된다는 큰 경계를 품고 있는 말인 것이다. 상께서 내리신 모든 처분에는 보이지 않은 수많은 사유가 있게 마련이다. 황제 폐하에게 정문을 올려 애숙을 데리고 온 나의 행동에 대한 공론도 있거니와 백성들 사이에 흐르는 대국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을 함께 어루만져야 하는 군주로서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섣불리 나서는 일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나
지금은 가족들 모두 온행에 각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역시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는 어머니나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눈으로 조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국이 석국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하는 조선 임금의 처지를 생각하는 깊이가 달랐다. 권력을 놓고 벌이는 비비린내 나는 암투가 드물지 않은 역사다. 그 한복판에서 임금이 직속이 아닌 우리 같은 존재들이란 이만큼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지 모를 일이었다. 다섯째 오빠 이수가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생겨나는 가슴속의 말들을 참지 못하고 결국 나섰다. 상감마마의 고충을 헤아리시는 아버지 충정에 이위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태양빛처럼 비추는 곳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아갈 길은 언제나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우리 애숙이 일로 아버지께 가해지는 터무니없는 편견과 학대는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소태전 청나라의 요구는 공주를 보내라는 것이었고 상께서는 미혼의 공주가 오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감추고서 결국 우리 애숙이를 대신 보냈습니다. 임금이 자식이 나가야 할 자리가 진자리라는 것을 알고서 정친이 딸을 대신 보낸 것인데 백성들이 수치스러워한다는 이유로 그 희생을 감추다 못해 박해까지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수야, 목소리를 낮추어라. 네 생각이 100번 옳다고 해도 입 밖에 낼 말이 있고 삼켜야 할 말이 있느니라. 타고난 너희 성종이 맑고 곧아서 좋기는 하다마는 이제는 자중하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애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와 우리 집안이 겪어야 할 시련은 어디까지인지요? 모두가 선녀로 인해 비도지는 일들이라 몸들 바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굴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북벌론이 여전히 성하고 있고 오르고 달래야 할 총국을 향한 한 맺힌 민심이 여전하니 삼강께서 당분간 우리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게 어찌 너희 불찰일 것이냐. 굳이 따지자면 이 아비에게 모든 책임이 있을 따름 네가 자책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더는 그러지 말거라 아가야. 어머니가 애쓰기 등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몸으로 그 험한 일을 다 겪은 네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제 당할 만큼 당한 시련이니 더 내려갈 벼랑길은 없을 것이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가 보자꾸나.